둘, 셋, 넷.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정답은 익룡입니다. 오늘은 박물관을 따르는 역사 여행입니다. 첫 번째 익룡부터 만나보시죠. 박물관에 가면 진주가 보인다. 첫 목적지는 1억 년 전 진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익룡 발자국 전시관입니다. 2009년 혁신도시 개발 중 발견된 악어새 발자국 등 2,800개의 익룡, 공룡 발자국이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이제 천년기념물 제534호 화석산지로 익룡과 그리고 새, 공룡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유류들, 동물들 발자국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살았던 네, 맞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네네. 예, 화석이 있다는 곳이죠. 그렇죠, 발자국도. 그렇죠. 피규어로 만든 이 동물, 백악기에 살았던 도마뱀 모형인데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완벽한 공룡시대 도마뱀 발자국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자국이 아주 조그맣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 공룡의 발자국, 피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여기 발에, 우리 네. 손에 지문이 남아 있는 거라고 똑같다고 볼 수가 사실 있는 피부 거죠. 조직이 이렇게 화석이 된다는 건 남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뼈나 이런 그렇죠, 거나 그렇죠. 남아있지. 맞습니다. 예. 옆에 또 빗방울 자국이 있다는 것도 네네. 너무 놀랍고. 그렇죠. 이 빗방울도 이 당시에 이렇게 피부 자국이 찍힐 수 있었던 좋은 그런 여기관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1cm짜리 공룡 발자국이라 신기하시죠? 잠깐 봤을 때 스크래치인가 생각했거든요. 네네. 저게 발자국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전 세계에서 3개만 남아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도마뱀이 걸어 다니는 것들이나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을 하면 네. 얘들이 발자국이 찍히는 확률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볍고 그렇죠. 빠르게 다니는 그런 예, 친구들이다 예. 보니까 이런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나가고 또 그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확률이 예. 크고 무거운 공룡들에 그렇죠. 비해서는 훨씬 확률이 적은 거죠. 크기로는 뒤지지 않는 제 얼굴보다 더 큰 발자국 화석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발 같은 경우는 이 발톱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예.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발 크기가 그대로 봐도 아주 무방할 정도로 아주 선명한 우리가 이제 화석이 공룡이라 찍힌 하면 뭐 실물 크기가 있다든지 뭐 뼈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렇죠. 박물관에 생각할 수 있겠을 수도 있는데 네네. 여기 오니까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전시관을 채운 영상과 익룡 소리는 상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룡은 영원한 호기심의 대상이죠. 아파토사우루스, 오 그래요. 또. 브라키오사우루스, 또. 케라토사우루스,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님. 갈리미무스. 아버님도 상당하시네요. 소공룡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놨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실제로 뭐 돌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하니까 교육적으로도 좀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도 신기하네요. 예. 이게 집에서는 발자국 남기면 그렇게 욕을 먹는데. 네. 그죠? 발자국 화석 전시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받아봐도 신기합니다. 네. 예. 이런 곳이 있다니요. 지금 이곳에서 나온 화석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장고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온 발자국들을 전부 다 수장해 놓은 곳이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혹은 아이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발굴해 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도 앞으로 이 수장고에서 이뤄져 나갈 예정입니다. 익룡 발자국 전시관 올 연말까지 입장료 무료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이제 익룡부터 해서 네네. 그다음에 진주성에 있던 비차 네네. 지금은 이제 사천 항공우주까지 네네.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날 수밖에 없는, 네네. 뜰 수밖에 없는 도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공룡처럼 몇 걸음 쫙쫙 넘어서 1억 년 넘는 시간을 지나서 딱 도착을 하면 네,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동입니다. 우겨. 남강이 유유히 흐르는 진주시 대평면. 이곳에선 3,500년 전 선사시대 진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의 농경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생산의 모습을 다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석기에서 철기로 이어지는 기원전 1500년경을 말하는데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무엇일까요? 흔히 이제 민무늬톡이라고. 네, 요게 맞습니다. 예전에 책에 많이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 네. 빗살무늬 신석기, 민무늬 청동기. 네, 예. 바로 그 민무늬 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가 바로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의 토기들은 굉장히 밑이 평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포탄형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 밥그릇처럼 생긴 토기도 있고 그리고 호처럼 항아리처럼 생긴 예. 토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기 외에 남강댐 건설 당시 수몰 지역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돼 있는데요. 돌칼이나 돌도끼 같은 사냥 도구도 있고요. 부족장의 장신구로 사용한 옥도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옥 목걸이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대평 마을을 조사할 때 당시 고고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규모로 밭이 조사됐었기 때문입니다. 밭의 가장 넓은 길이가 150m 정도에 이를 정도로 넓은 규모로 긴 형태로 밭을 만들어서 아마도 공동 경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을의 집에서는 일부에서 그 복숭아 씨앗이라든지 산딸기 같은 것들도 확인이 돼서 지금도 그렇죠. 딸기로 유명한 네네네. 이 대평 지역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딸기를 먹고 있었구나라는 예. 거를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진주 확인이 여기도 됐습니다. 이제 청동기 들깨, 뭐 청동기 복숭아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시관 밖에도 색다른 볼거리가 많은데요. 청동기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목책, 솥대, 움집 등을 재현해 놨습니다. 이곳이 저희 박물관의 자랑인 야외 전시장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이 수몰지구에서 여기 대평 마을에서 조사됐었던 그 실제 주거지를 비슷한 형태로 고증을 통해서 움집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때 생활을 알 수 있을 생활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또 일부는 발굴됐었던 유구 자체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장 큰 움집에서는 내년부터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들뜨기 쉽고 모임 많은 연말이지만 이렇게 한 해를 차분하게 박물관 나들이로 정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박물관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